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과목 들어왔습니다. 같이 또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 직업선택이론에서 1절 특성 요인 이론인데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핵심 문제 한 두 문제 풀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2번. 직업발달 이론에서 파슨스가 제안한 특성 요인 이론의 핵심적인 가정이 뭐냐? 이미 여러분들 배웠어요. 상담학 시간에. 먼저 개인에 대한 이해, 개인 분석이죠.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 분석이죠. 마지막 개인 분석과 직업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 그죠? 연결, 요 내용인 것만 찾으면 된다 그 얘기죠. 1번,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 가지고 있다. 각 개인들. 그죠? 가지고 있다. 이를 직업에서, 이거는 개인 분석이죠. 직업에서, 직업 분석입니다.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그 다음에 서로 매칭시키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매칭시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이것이 이제 깔끔하게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정리한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느 학자인지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되겠죠. 2번, 분화와 통합, 볼 것 없잖아요. 분화와 통합. 어디에서 봤더라요? 어디서 봤지? 타이드만과 오하라. 뭐 자기 정체감, 뭐 자아 정체감, 직업 정체감, 분화 통합, 요런 용어 나오죠. 그죠?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네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가며 이러한 자정체가 뭡니까? 직업 정체감의 형성에 중요한 기초 요인이 된다. 얘는 뭡니까? 타이드만과 오하라에 관한 내용이고요. 단번에 진로 발달 과정은 유환학과, 자,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요 네 가지 시험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환학과. 자, 크럼볼츠, 그죠? 이거는, 자, 크럼볼츠 같은 말입니다. 크럼볼츠 얘기고, 그죠? 네 가지 요인과 한계 있다. 크럼볼츠고요. 그 다음에 4번. 초기의 경험이 개인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성격 유형과 6가지 현탐예, 사진관, 직무 환경 또는 직업 환경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6가지죠. 그죠? 예. 현실형 사람은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현탐예, 사진관 6가지 유형이다. 얘는 바로 홀랜드 얘기죠. 그죠? 홀랜드. 그래서 이 문제의 파슨스에 관한 내용은 1번이고 나머지들도 이렇게 학자들과 연결시켜주면 그만 공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풀지 않은 문제 꼭 풀어주시고요. 5번. 특성 요인 이론에서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맞는 것을 한번 다 골라봐라. 그 얘기죠. 맞는 것. 기억. 대표적인 학자로 누구습니까? 파슨스가 있습니다. 윌리 암슨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영어를 한글 읽는 것은요. 윌리 암슨 다 같은 말이니까 요거는 이제 맞는 표현 같고요. 이건 직업 선택은 인지적인 과정으로 특성 요인이 뭡니까? 특성 요인이 지시적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인지적이잖아요. 반대가 뭐죠?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은 정서적입니다. 정의적이에요. 비지시적이에요. 것들. 그러니까 인지적 과정은 바로 맞는 겁니다. 정서적이다. 정의적 하면 틀린 것이겠죠. 인지적인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맞는 거죠. 자, 그럼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이 맞으면 정답 4번일 것이고, 디귿 틀리면 이제 정답은 1번 되겠죠. 개인차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심리 측정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아닙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은 진단 필요 없습니다. 심리검사 필요 없습니다. 단, 내담자가 필요로 거꾸로 요구하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성 요인은요, 지시적이에요.
교육자적 역할입니다. 진단 중요 여기입니다. 심리검사 합니다. 아시겠죠? 틀렸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가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이제 홀랜드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합니다. 4번. 홀랜드 이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보겠습니다. 1번. 욕구 이론적 접근을 사용하여 직업 선택을 설명한다. 욕구는 뭡니까?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가요. 로의 욕구 이론. 얘는 로와 관련됐죠. 홀랜드가 아니죠. 또는 매설로 오든 간에. 하여튼, 홀랜드와 관계없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사람들은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뭡니까? 작업 환경 찾는다. 그렇죠. 작업 환경, 또 직업 환경, 직무 환경. 그리고 3번. 직업 환경은 현탐예 사진관. 이거죠? 현탐예 사진관. RIASEC 6가지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개인의 성격과 진로 선택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 모델이다. 정확히 말하면요,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성격과 그 다음에 직업 환경 또는 작업 환경, 직무 환경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격과 환경 간의 성격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가? 인간 행동이. 그런 뜻이에요. 짧게 쓴 것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데이비스하고 로키스의 직업 적응률을 공부할 겁니다. 거기는요, 홀랜드는 성격과 환경인데, 거기는 개인과 환경입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데이비스하고 로키스입니다. 그 부분 가서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은 데이비스하고 로키스, 홀랜드가 성격과 환경이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번. 흥미 유형에서 본 항목 및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죠. 1번. 사회형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조직한다. 체계적인 직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한다. 얘는 뭡니까? 하면은 관습형이죠. 관습형. 틀렸죠. 그죠? 틀린 것은 아니죠. 사회형은 사람 만나는 거, 봉사하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습형이다. 격리 직원들, 격리 사원들, 도서관 사서, 그죠? 그런 것들이죠. 자, 정답 1번이고요. 탐구형,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한 반면 반대로 말하니까 흔히 반대쪽에 있는 리더십 기술이 부족하다. 맞죠? 그죠? 이렇게 6가지, 이렇게. RIASEC. 현탐예, 현탐예 사진관. 그러니까 탐구형은 현탐예,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가장 반대로 있는 것이 뭐죠? 현탐예 사진, 진취형, 기업가, 정치가, 리더십 강화. 그러니까 반대에 있는 기업가적, 정치가적 내용이 들어있는 리더십 기술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정반대니까. 예술형. 현탐예 사진관 때 현탐예 요거 예술형. 음악가, 미술가, 예술가죠.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틀에 박힌 것 싫어하고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들에 흥미 보인다. 맞습니다. 진취형은 요거 RIASL 요거 진취형.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선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위신, 인정, 권위에 흥미를 보인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지문이 길어도 요거는 맞추는 문제입니다.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9번 갑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문제가. 자, 9번 보니까요.
다음이 설명하는 홀랜드가 제시한 직업 흥미 유형이 뭐냐.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는 할 땐 좋아한다.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대인관계가 요구되면 어려움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요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다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 탐, 예, 사, 진, 관입니다. 그죠? 사교적이지 못하다. 대인관계 쪽은 이쪽에 사회형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겁니까? 현실형이죠. 그죠? 예. 현장에서 기술자 등적,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술자 등등이니까. 일반적으로 6가지 유형 중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하는 편이다. 사물지향적이다. 뭡니까? 현실이다. 볼 거 없습니다. 바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그 외에 보면 전부 다 뭐 현실랑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다른 유형 보겠습니다. 다른 유형. 13번입니다. 12번까지 전부 다, 11번까지 전부 다 현실형이고, 12번은요, 뭐 창의성, 아이디어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예술형이죠.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13번. 다음은 홀랜드의 6가지 유형 중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보는 순간 별거 없습니다. 현탐례, 사진관, 사회형이죠. 반대에 있는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기계를 포함하는 질서 정연하고 조직적 활동은 싫어하죠. 반대. 현실형의 반대는 뭡니까? 사회형. 즉 반대로 말하면 사회형의 정반대는 현실형이다. 뭐 기계적이고 과학적 능력 부족하고 대표적으로 뭐 카운슬러, 바텐더, 뭐 사회복지사, 뭐 상담가 많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정답 뭐라고요? 바로 3번 사회형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문제 풀어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려보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서 현탐례, R, I, A, S, E, C다. 그래서 R, I, E 코드는 요거죠. R, I, E 코드는, 그러니까 RI까지는 한 칸이고 E까지는 두 칸이죠. 그죠? 코드는 RSE보다 이렇게 쓰면 RSE보다 근데 S까지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 그죠? E는 두 칸이죠. 그러니까 더 멀죠. 그러니까 RIE가 RSE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 말은 건 공통점이 많다. 공통점이 많다는 것은 일관성이 높다. 그 말이죠. 일관성이 높다. 요게 맞는 거네요. 1번. 그리고 2번 보니까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딱 보는 순간 기계 등등등 도구,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하고 반대 사회적 기술, 이건 사회형이죠. 반대 얘는 뭡니까? 얘는 설득이 아니라 바로 현실형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 유형, 바로 실제적이 뭐냐? 실제적이 바로 현실형이에요. 얘가 바로 실제형 또는 현실형입니다. 실제형인 현실형 유형에 맞는 대표 직업은 공인회계사, 사서, 공인회계사는 몰라도 사서, 격리사원은 뭡니까? 현실형이 아니죠. 즉, 실제형이 아니죠. 얘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관습형이죠, 관습형. 얘는 이제 관습형 해당할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형이죠. 굳이 쓰면은. 4번. 사회형 유형의 성격 특성은 표현이 풍부합니다. 아이디어, 독창적 이런 겁니다. 비수능적입니다. 칼출근, 퇴근 별로 안 적어요. 새벽이고 밤이고 그때 막 악상이 떠오르고 작사하고 작곡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사회형이 아니죠. 뭡니까? 바로 예술을 가져 기질이 있는 바로 예술형에 해당한다. 얘는 예술형. 자,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외에도요, 15번도 전부 다 관습형에 관한 문제지요. 16번, 요거는 뭐, 그리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RIASE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다. 일관성이 높다. 요거는 뭐,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17번 갑니다. 17번.
홀랜드의 성격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현실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뛰어나다. 외부 활동을 선호한다.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는요. 사회형이죠. 사회형이죠. 현실형이 아니죠. 틀렸죠. 정답 1번이고요. 자, 창의적이다. 심미적이다. 예술로 한다고 예술형이죠. 뭐 맞고. 다소 보수적이다. 사무적이다. 이거 뭐죠? 관습형이고요. 추상적이다. 분석적이다. 보나마나 이거는 탐구형이죠.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입니다. 18번, 19번, 자, 20번 전부 다 같은 유형의 문제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홀랜드의 진로 발달에 관한 육각형에서 서로 대각선에 위치한다. 대각선에 위치하여 대비되는 특성 지닌 유형이 아닌 것 되죠. 이건 옆에 또 그려보세요. 이렇게요. 그려보시면 이거 R, I, A, S, E, C 요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R하고 S고요. 찾아보세요. RS. 요거는 맞는 거네. RS. 그 다음에 I하고 E, I하고 E, EI. 요거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하고 C죠. 요거 맞는 거네요. 근데 SA는요. S가 뭡니까? S가 이것이고 A는 요거잖아요. 대각선이 아니죠. 그죠? 대각선이 이렇게 이거 대각선이니까 답은 2번이죠. 이건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18번과 같은 문제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제를 다르게 본 겁니다. 자, 문제 넘어갑니다. 21, 22, 23, 그 다음에 24, 25, 26, 27 전부 다 같은 형태 문제입니다. 그죠? 예. 자, 28번까지가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24번. 홀랜드 이론의 직업 환경 유형과 대표 직업 간 연결이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현실형 목수 트럭 운전사 맞습니다. 탐구형 심리학자 분정공학자도 맞아요. 근데 여기 정치가 사업가는 현탐예 진치형 정치가 사업가는 틀렸죠. 3번이죠. 이거는 진치형 또는 설득형. 이래버려요. 진취형 또는 설득형. 현실형 또는 뭐라 불러요? 실제형이 되면 진취형은 다른 말로 설득형이다. 그 얘기죠. 정답 3번 되겠죠. 사무원, 사서, 관습형이죠. 다른 거 다 연관된 문제입니다. 22번 같은 경우 보세요. 조사, 연구원, 농부 혼자 하는 거. 현실형, 현장 가서 하는 현실형. 23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현실형. 그죠? 그런 것들. 25번도 현실형. 그죠? 26번은 우리가 했잖아요. 은행, 행정관료, 꼼꼼하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관습형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은 시험에 잘 나온다. 그 얘기예요.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서 제시한 다음 유형 중 일관성이 가장 낮은 겁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통점이 있고 일관성이 높다. 그죠? 일관성이 낮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다. 공통점이 그만큼 없다. 그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대입하면 돼. 그냥 이렇게. 현탐예 사진관 R, I, A, S, E, C 딱 보자고요. 그러면 요거 RI는 뭡니까? RI 가장 가까이 있네, 붙어 있네, 그죠? AC는 뭡니까? AC는 정반대네, 완전 대각선이네. 답은 얘가 A의 확률이 커요. ES 요 바로 옆에 그다음에 SA 요거냐, 그죠? 그러면 이 CA 또는 AC가 가장 멀리 있죠? 대각선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도. 31번은요, 이 책을 보세요. 문제 보세요. 잠깐 보겠습니다. 홀랜드의 흥미 이론 중에서 개인의 흥미 유형하고 개인이 몸담고 있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 유형이 서로 부합한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한다. 이게 뭐죠? 일치한다.
일치성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건 뭐 여기서 풀 거 없이 그냥 간단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사회형이다. 난 사회형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나는 사회복지사로, 상담사로 일한다. 일치한다, 그 말이죠. 일치성. 그래서 일관성은 공통점이 있다. 각각 올수록 공통점이 있다. 그런 말이고,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는 일관성이 높다. 하지만 일치성은 뭡니까? 내가 나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한다. 이건 일치성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32번 갑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홀랜드 검사 중에 첫 번째는 검사죠. VPI죠. VPI. 뭐죠? 요거 직업 선호도 검사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얘는 뭡니까? S형이 있고 L형이 있잖아요. 쇼트, 짧다. 그러니까 얘는 흥미검사 딱 하나밖에 못합니다. 근데 L형은 좀 롱, 길다. 흥미검사도 할 수 있고, 성격검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사 검사. 생활사 검사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직업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 요거는 뭡니까? 여기서 요거는 이제 L형에 해당되고요. 맞잖아요. 그죠? 2번, 흥미검사는 홀랜드의 모형을 기초로 개발한 검사이다. 그래서 홀랜드의 검사 도구 중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VPI 용어란 말이죠. 그럼 맞잖아요. 이것도 맞고. 3번, 생활사 검사는 개인의 과거 경험과 생활 환경을 통한 직무 성과의 예측이 목적이고요. 4번, 직업 흥미거 유형을 현탐례 사진관, 현탐례 사진, 틀렸네요. 사진관의 관습형이죠. 예, 인내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요, 금방 다 맞춘다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33번 보겠습니다. 홀랜드 검사에서 이제 여기 5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5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VPI, 요 S형, L형을 공부한 건데, 이건 치고 넘어갑니다. 홀랜드가 개발한 검사 5개 중에서 스트레스,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내담자에게 사용하려고 개발된 게 뭐냐?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직업 탐색 검사. 뭐라고요? 직업 탐색 검사입니다. 아시겠죠? 스트레스 직업 탐색 검사. 직업 탐색 검사. 요것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4번 봅니다. 다음 중 홀랜드의 모델에 근간 검사 안 거든. 자, 뭡니까? 일단 홀랜드는요, 조금 전에 S형, VPI, 흥미검사, L형 흥미검사. 다시 말하면 홀랜드에는요, 한마디로, 자, 흥미검사가, 라고 보시면 흥미검사. 그러면 흥미검사와 관련이 없는 거 찾으면 돼요. 자가 흥미 탐색 검사. 스트롱 캠벨 흥미검사. 그리고 요거는요, 경력 의사 결정 검사는 홀랜드의 검사 5가지 중 하나잖아요. 첫 번째가 아까 뭐랬습니까? VPI. 즉, 뭡니까? 직업 선호도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자기 방향 탐색. 세 번째, 직업 탐색 검사. 그 다음에 자기 직업 상황. 이런 것들. 또는 경력 의사 결정 검사. 뭐 등등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력 의사 결정 검사는 바로 홀랜드 검사 도구 5가지 중에 하나는 얘기죠. 근데 경력 개발 검사인 CDI는요, 얘는요, 수포가 개발한, 홀랜드가 아니라 수포가 개발한 바로 진로 발달 검사입니다. 아시겠죠? 진로 발달 검사다. 경력 개발, 또는 진로 발달, 그래서 경력 개발 검사, 또는 다른 말로 진로 발달, 같은 말입니다. 경력 개발 검사 또는 진로 발달 검사인데 이거는 수포가 맞는 것이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이제 정리해 보시고요. 나머지요, 35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주시고, 그리고 36번은요, 예, 요거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요 문제는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데이비스와 롭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풀 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직업 적응 이론 1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업 적응 이론 누가 이겼냐? 데이비스하고 롭퀴스트 또는 다비스라고 합니다. 다비스 또는 데이비스. 다비스를 영어로 데이비스로 하는 겁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자, 2번 갑니다.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개인 능력을, 어디에?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 진로 행동을 설명하고, 개인과 환경 간의,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한 이런 뭐냐? 조금 전에요, 홀랜드 공부할 때 성격과 환경,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홀랜드고, 데이비스와 로키스는 뭡니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성격과 환경은 홀랜드. 개인과 환경은 데이비스와 로키스입니다. 볼 거 없잖아요. 데이비스와 로키스의 직업 적응 이론.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니까요. 이게 바로 또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과 관련돼서 발전되었다까지 체크하면 되겠죠. 4번입니다.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내적 지표다. 다른 내용까지 다 하기 힘들면은요, 내적 지표다. 바로 만족과 충족의 만족과 충족인데, 정 모르면은요, 여기 있네. 만족은 내적 지표고요. 충족은 외적 지표입니다. 요것만 알아도 푸는 겁니다. 그냥 볼 거 없죠.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내적 지표로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다. 이게 뭐예요? 만족이고, 만약에 외적 지표하면은 그때는 충족입니다. 내적 지표 만족, 외적 지표 뭐라고요? 충족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면 되겠죠. 6번입니다. 이것이 이제 5번, 6번 같은 유형인데, 여러분들 데이비스하고 로키스, 즉 다이비스와 로키스가 자 직업 적응으로 해서 자 성격적 차원이 있고요, 직업 적응 방식적 차원이 있습니다. 성격적 차원은 말 그대로 민역 리지 있다는요. 뭐라고요? 민역 리지 네 가지요. 민역 리지. 이걸 대했더니만 이게 됐네요. 조금만 대해도 색깔 나옵니다. 민역 리지. 그죠? 적응 방식적 측면은 융끈적반. 그 문제는 이제 7번부터 나오죠. 민역 리지. 내용에는 맞습니다만은 민첩성은 뭐냐? 정확성보다는 속도 중시한다. 또 역량은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단일성 아니죠. 다양성.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민역 리지. 요 문제 잘 나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7번하고 8번은 7번, 8번, 9번, 10번, 전부 다 11번까지 전부 다 같은 유형 문제입니다. 자, 로키스와 다비스 또는 데이비스의, 원래 다비스인데 영어로 데이비스를 하는 겁니다. 직업 적응으로 해서 직업 적응 방식이죠. 융근적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일단 이건 맞아요. 융근적반 네 가지입니다. 융통성은 개인이 작업 환경과 작업 성격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인데, 여기서요 작업 성격이 아니에요. 개인의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입니다. 개인의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입니다. 개인적 환경. 요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요거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이죠. 요때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가 융통성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니까요. 2번, 끈기는 뭐냐?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 정도고요. 적극성이다. 개인이 작업 환경을 개인적 방식을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 정도고요. 반응성은 개인이 작업 성격의 변화로 인해 얼마나 반응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1번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문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풀어주시고요.
자, 12번 갑니다. 다른 거 다 풀어주세요. 12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 세 개죠.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 요 세 가지를 매개하는 적응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연성과 인내력이에요. 유연성이 있고요. 인내력이 있다. 그죠? 이 중에서,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그죠? 딱 보니까 4번이죠. 근데 인내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연성, 인내력. 유연성, 인내력입니다. 여러분, 기본서 다 제가 강의했어요. 다 나오고요.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이 되겠고요.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닌 것. MIQ, 맞아요. MIQ, JDQ. 얘는요, MJDQ인데, M이 요게 뭐냐, M이. MIQ에 미네소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MJDQ에서 M을 생략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MJDQ 하면 여기 앞에다가, 잡 앞에다가 미네소타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M을 생략한 거다. 그래서 MJDQ 또는 JDQ. 그 다음에 MSQ. 한 개 빠진 게 있죠? MSS. 요거 하나 빠졌죠? 그러니까 CMI는 아니다. 그 얘기 CMI는. 자, CMI는 뭡니까? 요거는 바로 크리츠 또는 뭐 크라이티스. 크리츠 또는 크라이티스의 진로 성숙도 검사예요. 요거는. 그죠? 요건 또 뒤에 가면 또 요 관련된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크리츠 또는 크라이티스의 진로 성숙도 검사가 CMI이고, 데이비스와 로키스의 직업 적응 이론 관련된 검사 도구와는 거리가 멀다. MIQ, JDQ 또는 MJDQ, MSQ, 그 다음에 여기 MSS.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4번 보니까요. 여기서 MIQ, 1번에 있는 MIQ. 이것이 바로 거기 14번 문제 같이 연결해 보세요.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검사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MIQ. 뭐라고요? MIQ라고 한다는 것.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5번도 마찬가지예요. 15번도 MIQ. 그러니까 MIQ에 관한 요거를 문제를 잘 물어보는 겁니다. 그 14번하고 15번 문제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같이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문제 풀면서 이번 시간 좀 정리할게요. 좀 쉬었다 하죠. 17번.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직업 적응은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즉, MSQ, 충족속도 MSS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또 그 외에 또 있잖아요. MIQ도 있고요. 뭐 JDQ도 있고요.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직업 적응은 개인이 직업 환경과 조화를, 그죠? 바로 개인과 환경이잖아요. 개인과 환경. 성격과 환경은 홀랜드고, 조화를 이루어 만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맞습니다. 3번에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먼저 개인적인 그 이후에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검사 도구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한다.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하고 그 다음에 검사 도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일일이 내가 책에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있지만은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 중에서 아예 안 되고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넘어갔어요. 항상 정답은요, 우리 배운 데 있습니다. 4번, 개인은 자신과 환경의 부조와 정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도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대처 행동을 통해 환경에 정한다. 틀렸죠. 있는이 아니라 없는 범위라면 해야 돼요. 개인은 자신과 환경의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없는 범위라도 아니라 없는 범위라면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대처 행동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것도 범위라도 아니라 범위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도 말고. 예. 틀린 건 4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그거 16번 보시고, 16번. 이건 여러분 알죠? 그죠? 이것도 이제 MIQ, 6가지 직업 가치잖아요. 이것도 MIQ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니까 MIQ가 14번도 그렇고요. 15번도 그렇고, 16번도 전부 다 MIQ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럴 때 직업 가치 6가지 기억납니까? 성편지, 이안자.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거야. 그냥 말로 하잖아요. 성편지, 이안자. 성편지는 이안자가 잘 쓴다. 그랬잖아요. 성편지, 이안자. 그러면 답 딱 나왔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하죠.